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부채꼴을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렇게 나타냈을 때 이 호의 길이와 넓이를 보통 언제 쓰냐면, 자, 원에 관련된 문제를 활용할 때 많이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조심하게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같이 보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자, 부채꼴을 나타내고 싶으면 가장 먼저 그려야 될 것은 바로 원이겠죠. 자, 그래서 한번 원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을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여기서 필요한 용어들을 좀 써줘야겠죠. 자, A, B, C 뭐 이런 것들 써주면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을 선생님은 O라고 할게요. 됐나요? 원의 중심.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 뭘 그릴 거냐면, 자, 이 길이가 R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을 A라고 놓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선생님은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은 지금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 A, O, B에 대해서 호의 길이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타낸 게 바로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L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여기 A, O, B 각 A, O, B는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A, O, B의 넓이, 즉 부채꼴의 넓이를 뭐라 할 거냐면 S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넓이를 S라고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 호의 길이와 여기 나온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거는 바로 이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자, 호의 자,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자, 여기 이 L에 대한 것이 궁금한 건데, 자, 여기서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와, 자, 여기 있는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서로 비례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 A점 고정시키고 B를 쭉 움직였어요. 자, 여기 짧게 그려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자, 이 부분 일단 고정을 시켰어요. OA를 고정시킨 다음에, 자, 여기 있는 B를 쭉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점 B를 쭉 이동을 시키는데 이게 쭉 이동해서 만약에 이쪽 부분까지 이동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각이 만약에 자, 세타 1이었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나요? 자,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비례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만큼 커졌으면 여기도 이만큼이 커지는데 비례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조금씩 커졌는데 자, 이 커진 부분만큼 곱하기 몇 배를 형태를 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례식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낼 건데 일단 처음 했을 거 뭐냐면 자, 바로 자, 호의 길이와 자,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호의 길이라는 것을 자, 우리가 설정하고 싶은 건 지금 L이 궁금하죠. 자, 그럼 L일 때 중심각의 크기 어떻게 되죠? 자,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가 되죠.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호의 길이를 쭉 늘렸어요. 어디까지 늘리냐? 자, 이 부분 한 바퀴를 쫙 돌렸을 때 그때 호의 길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돌렸을 때 호의 길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원주죠. 자, 이 원주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2파이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우리 배웠었죠? 즉, 이 길이는, 이 원주의 길이는, 자, 여기 지름에서 파이만큼 곱해주면 되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쵸? 그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2파이 R.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중심각의 크기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한 바퀴 다 돌려서 계산한 거니까 360도가 되겠죠. 자, 원래는 이 부분이 360도라고 쓸 수 있는데, 그쵸? 자, 360도 대신에 우리 새로운 표현 하나 배웠죠. 자, 우리 지난번에 뭘 배웠었냐면, 자, 파이라는 것은 180도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파이는 180도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360도는 어떤 파이라 써줄 수 있죠? 앞에 2파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2파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로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 비례식을. 자, 비례식을 써주게 되면 L 대 세타는 2파이 R 대 2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즉 L 대 세타는 자 2파이 R 대 자 2파이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 곱해주고 자 이 부분을 곱해줄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하면 이 부분 2개 곱하고 이 부분 2개 곱한 다음에 등호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상은 이 옆에 끼리 그리고 이 옆에 끼리 사실 약분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 그리고 두 번째 것과 네 번째 것도 서로 약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기 2파이로 나누고 여기 2파이로 나눠줘도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자, 다시 쓸게요. 자,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2개 곱했죠. 그럼 R세타가 나오겠죠? 자, R세타는 L이라고 나와요. 2개 곱하면 R 대 그 다음에 1을 곱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L이었었죠. 그래서 2개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자, 2개 곱해서 L은 2개 곱해서 R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됐나요? 자, 호의 길이 구했으니까 이제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지우고 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부채꼴의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부채꼴 AOB에서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이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맞나요?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가 궁금한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을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고 있는 넓이 하나 있죠. 자, 어떤 것이냐면 이 원 전체의 넓이는 알고 있죠. 파이 R 제곱이라고. 그쵸? 자, 그리고 각도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자, R과 세타를 이용해서 이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서 또 비례식 하나가 성립해요. 자, 아까는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한다 했었죠. 맞나요? 자, 이번에 어떤 걸 쓸 거냐면 자, 호의 길이 대신에 이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랑 서로 비례하게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증가하면 이 각의 크기가 만약에 2배만큼 증가하면 이 넓이도 2배만큼 증가해요. 자, 그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자, 간단하게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쓰지 않아도 돼요. 자, 다시 그릴게요. 자, 원이 하나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자,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넓이를 S라고 놓을게요.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2개를 설정했어요. 각과 넓이를 설정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각을 2배를 늘릴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세타만큼 늘려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넓이도 S가 되겠죠. 돼요? 자, 그러면 각이 2배가 커졌을 때 넓이도 2배가 되겠죠. 1개, 2개니까. 맞나요? 자, 여기 각을 하나 더 늘렸어요. 자, 이렇게 세타만큼 또 한 번 더 넓이를 계산해 줬어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넓이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즉, 각을 3배로 늘렸으면 넓이도 3배가 증가하죠.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례를 해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비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했던 것과 달리 호의 길이 대신에 부채꼴의 넓이는 자, 보세요. 자, 부채꼴의 자, 넓이라는 것은 자, 무엇과 비례하냐면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해요. 자, 이거 다시 쓸게요. 자,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를 하죠. 자, 맞나요? 자, 그럼 2개가 비례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자, 작은 부채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작은 부채꼴에서 넓이 뭐라고 두기로 했었죠? 자, S라고 두기로 했었죠? 자, 이건 그냥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작은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 뭐라 두기로 했죠? 자, 이 작은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라고 두기로 한 거예요. 맞나요? 자,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이 전체 큰 원 아까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있는 이 전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이 전체원의 넓이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파이 r 제곱이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자,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자, 여기 한 바퀴를 다 돌린 거니까 한 바퀴 다 돌렸으니까 360도인데 여기서랑 마찬가지로 2파이라고 써줘도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좀 표현을 해주면 자, 이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부채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이 원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도 써주도록 할게요. 이거 미안해요, 여러분. 자, 여기도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부채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부채꼴 S랑 세타 자, 그리고 원 파이 r 제곱과 2파이 서로 비례하죠. 따라서 우리는 비례식을 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비례식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S 대 세타는 자, S 대 세타는 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파이 r 제곱 대 2파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가운데 두 개 그리고 여기 바깥쪽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 두 개를 계산할 때 자, 이 양쪽 이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건 서로 약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 사라지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S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나오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자, 결론이 궁금한데 자, 이 S, 즉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자, S랑 2를 곱했을 때 자, R제곱 세타라고 나오죠. 맞나요? 두 개 곱하니까? 자, 따라서 자, S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R제곱 세타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있는 2를 없애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쵸? 자, 곱하기가 있을 때는 나누기 형태로 없애주니까 분모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R제곱 세타인데 R세타랑 여기 L과 똑같다고 했었죠. 즉 호의 길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쓰게 되면 자,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라고 나눠줄 수 있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쪼개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세타라는 것은 L이라고 써줄 수 있나요? 방금 썼던 것처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니까 자, 2분의 1에 RL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쓸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자, 여기 여러분들 필기할 때는 자, 여기 가로 첫 번째 부분에 쓰고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써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번 쭉 정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자, 이 부분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조건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고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는데 대신에 여기서는 자, 여기서 중심각은 라디안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180도나 이런 걸로 나타내 주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중심각을 자, 이런 식으로 라디안으로 한번 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라는 것은 L이라고 두고 자, 마지막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자, 여기서 L이라는 것, 즉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자, 이런 식으로 놔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R세타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곱을 뺀 상태에서 R세타가 더 붙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쓰면 자, 2분의 1에 RL이라고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고서 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바로 예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제 5번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자,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호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의 길이 구하기 전에 자, 여기 있는 것을 기호로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을 기호로 쓰면 그냥 R이라고 두면 되겠죠. 됐나요? 자, 중심각의 크기를 4분의 파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세타라고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일단 호의 길이 궁금하죠. 자, 호의 길이는 우리가 L이라고 두기로 했는데, 자, 이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는 공식을 알고 있죠. 맞나요? 자, 근데 R은 8이고 세타는 4분의 파이죠. 이 두 개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8 곱하기 자, 4분의 파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부분이 1이 되고, 자, 이 부분이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 호의 길이는, 자, 2파이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죠. 맞아요? 자, 지금은 여기 R과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R제곱 세타를 쓰면 되고, 자, 방금처럼 L을 구했으면, 자, L이 2파이라는 거 아니까, 자, 여기 있는 2분의 1 RL, 이거를 써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선생님이 그냥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 써주고, 자, 곱하기 R제곱이니까, 자, 여기 있는 8을 제곱하는 거죠. 자, 8의 제곱 곱하기 세타에 해당되는 부분은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여기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해 보면, 자, 2분의 1 그대로 쓰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64.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4분의 파이 한번 더 써볼게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약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랑 여기 약분하니까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32가 되죠. 그쵸? 자, 여기 두 개 서로 약분하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8파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제 5번에 1번, 2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문제 5번을 보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가 먼저 4,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8파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기호 표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그게 익숙하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 뭐라고 써주면 좋겠죠? R이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자, 여기 왼쪽 공식 이용할 건데 세타라고 두면 좀 편하겠죠.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 거냐? 자,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의 길이는 L이라고 두죠. 자, 이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L은 R 세타라고 쓸 거예요. 맞나요? 자, R의 길이는 4, 중심각의 크기는 8파이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8파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자, 32파이가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자, 바로 넓이를 구할 건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자, 부채꼴의 넓이 S라는 것은, 자, 2분의 1, 자, R제곱 세타. 자, 이렇게 써줘도 되지만, 이번에는 R에 L을 곱한 상태로 한번 써볼게요. 자, 다른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쓰는 거냐? 자, 아까는 우리가 이 첫 번째 걸 썼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걸 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L.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다가 자, 곱하기 R 대신에 4를 써줄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 대신에 뭘 쓸 거냐면 32파이를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서로 약분시켜주면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 계산해보니까, 자, 2와 31을 곱해서 64파이가 된다.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개? 자, 두 개는 그냥 공식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12라고 주어져 있고, 호의 길이는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위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었죠? 자, 이번에는 다른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반지름을 우리가 나타낼 때 기호로 뭐로 쓰면 좋을까요? 자, 이 부분을 R이라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호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좋겠죠? 자, L이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라고 나타내주면 좋겠죠? 자, 마지막 넓이는 S.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왼쪽에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자,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중심각의 크기죠. 자,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L은 자, R 세타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적용해 볼 거예요. 자, L 대신에 뭐 쓰면 되죠? 8 쓰면 되겠죠? 자, 8은 자, R 대신에 12.
자, 12 곱하기 세타.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보니까 자, 여기 세타 값이 궁금하죠? 그럼 세타만 남기고 여기 있는 12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12분의 8. 그래서 계산해주면 자, 여기 두 개 약분되죠? 4로. 그래서 여기 분모는 3이 되고 여긴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세타 값을 구했죠. 즉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2가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자, S는 자, 두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둘 다 써볼게요. 자,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식 뭐가 있죠? 자, 2분의 1에 자, RL. 자,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뭘 쓰면 좋겠냐면 자, 왼쪽 거는 지금 방금 세타 값을 구해서 써도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세타 값을 몰랐다고 가정하면 R과 L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 공식 써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이 공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이거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은 한번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 RL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그대로 써주게 되고 자, R 대신에 뭘 써줄 거냐면 자, 여기 있는 12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하기 12를 쓰고 자, 그 다음에 L 대신에 뭘 써줄 거냐면 여기 있는 8을 써줄게요.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서로 약분되죠. 1과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개 계산해 주니까 자, 48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쭉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공식, 그리고 여기 있는 것까지 하면 총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자, 오늘 말이 좀 꼬이긴 하는데 자,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삼각함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를 다루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나타내 줬었죠. 기억나나요? 자, 여기를 직각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A, 자, 여기를 B, 자, 여기를 한번 C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길이를 R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를 한번 X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로에 해당되는 이 높이를 Y라고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각을 우리는 A라고 나타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어떤 것이었냐면, 자, 사인. 자, A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배웠었죠. 자,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자, 사인 값 계산하기 위해서 S자를 필기체로 나타내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R분의 Y가 된다.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R분의 Y가 됐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코사인 A에 대해서 또 볼게요. 자, 코사인 A도 나타내 줄 건데 코사인은 자, 여기 있는 C의 앞글자를 따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 했었죠. 자, 그래서 R분의 X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R분의 X라고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기억나나요? 자, 탄젠트 A라는 것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A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T 필기체로 쓰면 자, 이런 식으로 쓴다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T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분의 Y 이렇게 써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X분의 Y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줬을 때 삼각비 이렇게 세 가지 배웠었죠. 그쵸? 자, 우리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 삼각함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를 다루기 전에 자, 삼각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볼 게 있어요. 자, 어떤 것이었었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이 각 A 있죠. 자, 이 부분은 0도에서 90도까지밖에 다루지 않았었죠. 자, 왜 그랬냐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비를 나타내 줬었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직각이기 때문에 자, 이 안쪽 두 개를 합쳤을 때 각은 최대가 아니라 이 두 개의 각을 합쳤을 때 90도죠. 자, 그러니까 이 각 A는 몇 도까지 나오냐면 최대 90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각을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해당되는 각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 B를 계산을 했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삼각함수에서는 자, 이 각도를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 확장시켜 보는 거예요. 즉 0도에서부터 90도까지가 아니라 자, 일반 각에 대해서 자, 180도, 170도, 200도, 300도 이런 것들도 다, 그리고 음의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함수를 정의해 주기 위해서 자, 가장 먼저 뭘 해주냐면 보통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자, 먼저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주고 나서 자, 이제 어떤 걸 설정할 거냐면 자, 두 개의 축을 설정할 건데 자,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해서 자, X축 하나를 설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해서 자, 이런 식으로 Y축도 하나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를 자, 0도에서부터 90도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각에 대해서 설정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5라고 썼을 때 자, 이 원점 5에서부터 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시초선이라고 잡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초선, 동경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그냥 듣고 흘려주면 돼요. 너무 막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삼각함수 자체의 본질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듣고 아, 그림을 이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원점 5에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 하나를 잡아줘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시초선이고 자, 그 다음에 각도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자, 각도는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 자, 여기 X축에서부터 그럼 시작해 주면 되겠죠, 각도를. 자, 근데 우리 0도에서 90도 넘는 부분을 배울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하나 설정해 줄게요. 자, 이 각도를 앞으로 세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각도가 설정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동경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시초선과 이 각도가 주어지면 동경 하나는 무조건 결정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동경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동경과 이 원이 만나는 교점을 뭐라 할 거냐면 P라고 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P의 좌표는 X, Y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많지만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P의 값이 정해졌으니까 자, 여기 있는 P의 값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렸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좌표는 뭐가 되죠? 자, X좌표는 X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쭉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쭉 했을 때 여기 좌표는 자, Y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X, Y, P 그리고 원점, 시초선, 동경 등을 이용해서 지금 나타내는 이 모든 내용을 첫 번째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좀 길긴 했지만 자, 점과 자, 기호 등을 일단 설정을 한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뭘 살펴볼 거냐면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대응이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 X 지울 거니까 X는 쓰지 마세요. 자, X에서 자, Y로 가는 이런 대응이 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거 만약에 모르면 그냥 지금 듣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자,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여기 정의역이 주어지고 여기 공역이 주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 할 거냐면 자, 여기를 정의역 원소, 여기를 공역의 원소로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러면 X의 값에 따라 자, X의 값에 따라 자, Y의 값이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씩만 정의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하나씩 정의되는 자, 정해지는이라 할게요. 정해지는 자, 이렇게 정해지는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썼냐? 선생님이 X 쓰지 말라 했죠? 자, X 대신에 뭘로 바꿔줄 거냐면 자, 세타라는 걸로 바꿔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만 이따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3번 푼 다음에 자, 3번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나타내 줄 거냐면, 자, 여기 삼각형을 하나 그렸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이 길이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R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길이가 음수이긴 하지만 X죠. 길이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도 될 수도 있고, 음수도 될 수도 있다 했었죠. 그럼 여기가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이 R분의 Y를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R분의 Y, 그리고 여기 있는 R분의 X. 자, 그리고 X분의 Y.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기서 X 값은 0이 되면 안 됐었어요. 그쵸? 분모 0 되면 안 되니까. 대신에 R은 반지름이니까 다 양수로 설정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굳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자, 여기서 뭘 보는 거냐면, 자, R분의 여기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R분의 Y. 자, 그리고 R분의 X. 그리고 X분의 Y.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세 개로 놨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지금 모양이 똑같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모양과. 그쵸? 자,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세타 값에 대해서, 자, 세타 값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씩 정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줄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해당 부분 각도는 일단 고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2배로 늘렸어요. 아이고, 좀 너무 겹치게 썼네요. 자, 여기 현재 R이잖아요. 자,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를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2R이 되겠죠. 맞아요? 이거 빨간색 부분 쓰지 마세요. 그럼 여기가 2R이 되면 반지름의 길이를 늘렸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2X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2Y가 되겠죠. 맞아요. 다 2배로 늘린 거니까 크기를.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R에서 지금 반지름이 2배로 됐으니까 2R 되고 Y는 2Y가 됐죠. 즉 여기가 2배 늘어나서 2R이 되고 여기가 2Y가 돼요. 그럼 서로 약분되죠. 한 개 되죠. 자, 만약에 100배를 했어요. 자, 100배를 하면 여기 대신에 뭘 쓸 거냐면 100을 쓸 거고, 자, 여기 대신에도 100을 쓸 거예요. 그쵸? 그럼 또 약분되니까 R분의 Y 하나로 나오죠. 그쵸? 만약에 여기서 100분의 1을 할 거예요. 여기서 완전 축소를 시켜서 아주 작게 만들 거예요. 그럼 100분의 1과 여기도 100분의 1이 돼요. 또 약분되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여기서 이 크기를 계속 늘리든지 줄이든지 상관없이 이 각도만 정해지면 반지름의 길이랑은 상관이 없이 이 값은 R분의 Y라는 값은 무조건 한 개가 나와요. 됐나요? 그게 우리가 삼각비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걸 여기서부터 방금 설명했던 이 비례 관계를 통해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은 자, 세타에 따라서 하나만 결정이 돼요. 됐어요? 자, 이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세타 값에 따라서 세타가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되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나로만 정해져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함수 내용이랑 똑같죠? 자, 여기 세타 값에 따라서 하나씩만 정해져, 이 부분이.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세타에서 R분의 Y로 가는, 자, R분의 Y로 가는 것과, 자, 세타에서 R분의 X로 가는 대응. 자, 그리고 세타에서 X분의 Y로 가는, 자, 이런 대응들은, 자, 이것들은 다 함수가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마지막에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자, 결론만 얘기하면, 자, 이 부분은 좀 줄을 맞춰야 돼요.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함수 있죠? 자, 이 함수를 사인 함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코사인 함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세 개로 정해주되 이렇게 높이를 좀 맞춰주면 좋아요. 자, 로 정의하자.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세타에서 R분의 Y로 가는, 자, 이걸 사인 함수, 세타에서 R분의 X로 가는 이 대응을 코사인 함수, 세타에서 X분의 Y로 가는 함수를
탄젠트 함수라고 하겠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면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는 자, x에서 2x, x에서 3x, x에서 x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모양이 완전 달라져요. 자, 그건 여러분들 좀 유념해 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좀 정리해보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 노란색 부분만 보면 돼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결정까지라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사인 함수, 이것을 코사인 함수, 이것을 탄젠트 함수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본 다음에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세타라는 것은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 각을 의미해요. 자, 일반 각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하나를 그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O에서부터 X축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았죠. 자, 그 상태에서 동경을 잡고 난 다음에 P 라는 점을 x,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도를 이렇게 세타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좌표를 x, 자, 여기까지 좌표를 y, 즉 p는 x, y라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아래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건 당연히 되고요. 그쵸? 자, 제 1사분면, 2사분면, 3, 4사분면 다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자, 우리 삼각함수 어떤 것인지 하나씩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각함수 중에 첫 번째 뭐였었죠? 사인 함수였죠. 자, 사인 함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사인 세타는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이거 나타내 줄 때는 빗변에다가 사인은 우리 이 부분으로 볼게요. 자, 이 각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사인은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자, 얘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즉, 빗변에다가 높이죠. 빗변 아래다가 높이. 지금 높이는 이 y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r분의 y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됐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 자,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코사인 함수는 COS.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쓰고, 자, 이 부분은 자, 이 빗변에다가 이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 x를 써주면 돼요. 즉, r분의 x.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인이 들어가면 이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조건 r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세 번째로는 뭐 할 거냐면, 자,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함수라는 것은 기호로는 tan. 자, 이렇게 쓰고요. 자, 탄젠트 세타는 자, 우리 어떻게 여기서 봤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봤었죠.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 분의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서도 자, 이 부분 분의 이 부분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쓰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x죠. 자, x분의 여기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y가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뭘 볼 거냐면 삼각함수가 뭔지 볼 거예요. 자, 삼각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다 합쳐서 뭐라 하냐면 삼각함수래요. 그래서 1에서부터 자, 3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자, 여기 밑에다 쓸게요. 자,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다 합치면 삼각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줄 거냐면 자, 여기는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는 자, y는 fx 형태로 나타내 줬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함수 하나를 예를 들게요. fx는 자, x제곱 아니면 fx는 자,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아무렇게나 적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x값에 대해서 자, x값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바뀌죠. 그러면서 여기서 함수를 찾아준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살짝 모양이 달라요. 자, 여기 사인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변수는 세타예요. 근데 세타 값을 대입하면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사인 함수라는 것을, 자, 여기 보면 F에 해당되는 부분에 SIN이라는 기호가 들어간 거고요. X에 해당되는 부분에 세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른쪽 부분에 뜬금없이 세타 형태가 아닌 자, R분의 Y 형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자, 세타는 여기 있는 각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R분의 X, Y나 X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삼각형을 표현해줘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기억해 본 다음에 우리 바로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1번을 보면, 자, 5와 원점 5와 P는 마이너스 3,4예요. 자, 여기를 지나는 동경을 하나 잡았어요. 그 동경을 OP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OP가 나타내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해보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원을 그리면서 풀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자, 왜냐면 원을 계속 그리고 거기서 계속 표현해주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일반적으로는 이 좌표 평면 자체만 좀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있죠? 자, 여기 찍어주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3은 X죠. 그러니까 가로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먼저 X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또 그릴 게 세로잖아요. 자, 근데 4는 플러스죠. 위로 조금 더 올라가요. 자, 왼쪽 그려주고 위로 그려주면 되니까 그래프 그려줄 때는 사실상은, 자, 필요한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에, 자, 마이너스 3,4를 대략적으로 찍는 거예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3, 자, 여기를 4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 거냐? 자, 여기를 쭉 나타내줘가지고, 여기 점을 하나를 찍을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는 P 마이너스 3,4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줄 거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R, X,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R이 2번이나 쓰여요. 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이 O와 P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내용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해볼 내용은, 자, 바로 OP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산해 보는 건데요. 자, 이거는 상당히 쉽죠. 자, 3대 4대 5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자, OP라는 것은, 자,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 풀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풀 때, 자, 여기 길이 얼마예요? 길이는 양수니까 여기 3이죠. 여기 4죠. 자, 두 개를 제곱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각각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길이는 3, 여기 길이는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는 거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고 제곱 원래 있었는데 없애줘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기억나죠? 자, 그 상태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9와 16이니까 루트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즉, 현재 알고 있는 이 길이가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 5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으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X, Y, 그리고 R이라는 것을 각각 선정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X, Y, R을 선정해 줄게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X 값은 이 길이에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 X, Y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가 이 부분이 X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이 R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X는, 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자, Y는 아까 했던 것처럼 4가 되고, 자, 그다음 마지막 R이라는 것은 5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니까 세 번째로 할 내용은 뭐냐면, 자, 세 번째는 그냥 결론 도출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사인 세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기 왼쪽에 있는 공식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R분의 Y라고 나타내줄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R과 Y 값 다 계산했으니까, 자, 5분의, 자, 이 부분, 자, 5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를 다시 쓰면, 자, 저기 있는 부분 R분의 X라고 써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R과 X 각각 대입해 봅시다. 자, R 대신에 5를 써줄 거고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써줄게요. 됐나요? 자, 여기 분수에, 자, 분자 형태의 음수 있으니까 밖으로 빼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여기도.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죠? 자, 그래서 x분의 y라고 썼어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x값과 y값 각각 대입해 볼게요. 자, x값은 마이너스 3, y는 4. 자,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분모 부분에 음수 있으니까 밖으로 빼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바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나타낼 때, 자, 이렇게 공식 바로바로 적용해서 푸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삼각함수 말고, 자, 각도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런 예각일 때, 여기가 예각이라고 쳤을 때, 사인은 이런 식으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그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빗변분의 높이 쪽에 해당되는 세로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코사인 그릴 때는 빗변에다가 여기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되는 부분,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빗변에다가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자, 가로분의 세로 이런 식으로 계산했으니까 가로분의 세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로분의 세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원점 5와 그리고 P 12,-5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동경 OP를 설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 구할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건데요. 자, 봅시다. 자, 먼저 12,-5인데 자, X축은 좀 오른쪽으로 좀 길게 그려주면 되고 여기가 음수니까 아래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2,-5를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자, 1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자, 마이너스 5라고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값 다 결론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자, 뭐 해줄 거냐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자, 여기 쭉 여기도 쭉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분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점의 좌표가 P 12,-5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로 해줄 건 뭐냐면 바로 선분 OP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OP를 계산해 주는 건데 자, 보면 OP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 지난번이라기보단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할 거예요. 지금 12에서 원점의 X좌표인 0을 빼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 가로 길이가 지금 10이죠. 12. 그럼 여기를 제곱해 주는 거예요. 즉 이 길이를 지금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12의 제곱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길이를 제곱해줘야겠죠.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예요. 여기 길이 제곱해주니까 5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12의 제곱은 얼마죠? 144.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44 플러스 25가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니까 루트 169가 되고요. 그쵸? 자, 169는 13 곱하기 13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13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계산해 줄 거냐면 자, X, Y, R을 선정해 줄 거예요. 자, X랑 Y랑 R을 선정해 줄 건데 자, 이 부분이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Y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이 길이가 지금 13이라고 우리가 설정했죠? 자, 이 부분이 R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X는 12가 되고, 자, X는 그냥 빨간색으로 쓸게요. 12. 자, Y는, 자, 마이너스 5. 자, 마지막 R은 항상 양수죠. 13.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자, 사인.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세타 값은 어떤 값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쭉 한 바퀴를 돌려준 이 각이 세타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여기 사인 세타 값은
자, 사인 세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R분의 그리고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즉 Y. 됐나요?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자, R분의 Y라고 써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좀 노란색으로 쓸게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R과 Y를 각각 여기서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R 대신에 자, 13을 쓸게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쓰니까 즉 정답은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자, R분의 여기 Y를 썼으면 여기는 X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분의 자, 여기서랑 마찬가지로 13분의 자, X 대신 뭘 쓸 거냐면 12를 쓸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 계산해 볼게요. 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자, 탄젠트 세타는 자, 여기 X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분의 이제 다시 쓸게요. 자, X분의 Y라고 쓸 건데 자, X, Y 각각 여기서 끄집어 쓸게요. X는 12 자,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값 이렇게 마이너스 13분의 5, 13분의 12,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3개로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하기 좋은 것은 이렇게 기하적으로 보고서 바로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공식 이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함수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사실상은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은 많았죠. 자, 우리 호두법 이용해가지고 자, R제곱 세타, RL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배워봤고요. 그쵸, 2분의 1 R제곱 세타랑 R 세타 그리고 2분의 1 RL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번 나타내봤었죠. 그래서 호의 길이랑 그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나타내봤고 자, 그다음 삼각함수 정의해서 이렇게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다음 시간에도 또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 좀 꼼꼼하게 복습해 오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수업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